안녕하세요, 멘토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오른 게 맞지만 알트코인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오를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아래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작 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아직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직도 기회가 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나면은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바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뉘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초의 코인이자 기준이 되는 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화폐 크립토 시장에서의 중심은 언제나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코인 시장을 볼 때는 항상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기서 추가로 중요한 건 바로 도미넌스의 흐름인데요. 트레이딩 뷰에 BTC.D라고 치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게 65%에 의미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코인들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자금이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자금이 알트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움직임,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시점이 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과거에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 이후부터는 쭉 계속 하락만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참조해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시장 전체의 흐름을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설거지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잠깐 펌핑하고 나면 이후로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상승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이 고래 챌린지 단타 신호 알림 채널 보시고 이렇게 신호가 떴을 때 이거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별표 표시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몇 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하락이 나와줬죠. 여기도 이렇게 하락이 잘 나와줬고요.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신호가 뜨면 텔레그램 알림과 함께 트레이딩 뷰에도 차트 표시가 나타내기 때문에 신호를 보고 차트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점에서 숏 전략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거지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잠깐 펌핑하고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매물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물대를 구하는 방법은 과거에 세력들이 매수를 했던 자리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구간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도와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런 캔들들 있죠. 이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을 구하실 때는요, 이런 초록색 양봉 캔들의 반대 색깔인 이 빨간색 음봉 캔들이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의 몸통 구간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을 때 지지 구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캔들, 장대 양봉의 초록 색깔의 반대 색깔 캔들은 빨간 색깔 캔들이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 캔들인 이 구간을 우리는 매수 구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초록 색깔 캔들이 당연히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숏 포지션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구해서 세력들의 매수 구간에서 같이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차트 공부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표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RSI를 누르시면은 상대 강도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 즉 70 이상에 올라왔을 때는 과매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했다,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과매도,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들이 매수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했다면은 조금은 위험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주는 지표, 이 펄스턴 지표를 활용을 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리페인팅 현상 없이 꽤 직관적인 신호를 주는 전략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로만 5억 정도의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셀 시그널이 떴을 때는 떨어져주는, 이렇게 직관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번 써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러면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프로젝트를 보고 기술이나 가치,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서 수개월이나 수년 단위로 가져가는 방식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코인의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자료를 리서치를 하고 실제로 세력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방식이 투자이고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모으는 전략이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기술과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을 세우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준 안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매수를 했을 때 내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 것이고, 손절가는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고, 익절가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지, 이것을 먼저 정하고 나서
이제 이 기준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배운 지지선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지선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캔들, 그럼 나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고, 그럼 손절은 어디서 할 거고 익절은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얼마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입문 금액이 얼마가 적당할까요?인데요. 너무 적은 매매는 너무 실제 매매가 게임처럼 느껴져서 심리가 훈련되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많은 금액은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월급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 월급이 500만 원이신 분들은 500만 원 정도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은 심리도 단련되고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00만 원을 전체로 매매를 한다기보다 트레이딩을 할 때 이걸 또 분할로 나눠서 해서 25만 원 정도로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잃어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금액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선에서 시작을 해야 심리도 단련이 되고 경험도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자를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걸로 충분히 연습도 하고 실전 감각도 키웠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발 빠르게 시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상승장이 오면은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준비의 시기로 활용을 하고, 지지와 저항을 보고 고래지표나 펄스턴 지표 같은 도구도 활용을 같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강의들도 잘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감정적인 매매보다는 기준을 잡고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가신다 보면은 나중에 시장이 잘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텔레그램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지표나 강의들을 듣고 싶다면은 텔레그램 문의 주시면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